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매일매일 독학대생이 지금 이제 국어 중인데 문제를 풀고 본인이 틀렸거나 착각했던 착각의 과정이나 상황, 오답 이유, 정답 이유, 이걸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이 학생한테 어떤 프린트를 줘야 될지, 뭘 가르칠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나오고 최종 게 나오죠. 보통은.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은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 이렇게 꺾어줘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중간 과정을 써주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요 안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돼요. 틀릴 해서 리을, 니은. 예. 틀릴 이렇게 됐다가 이 니은과 리은이 이 혀가 니은드 트거든요. 느드 트. 이 옆에 흐름에서 소리가 흘러가면서 유음으로 랄랄라 떨리면 혀도 릴랄랄라 떨려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거를 르르르 떨리는 음을 유음이기 때문에 유음으로 변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유음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바로 써지면 이게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다는 걸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다가 리을이 있다고 이 이응이 아무것도 없는데 리을을 팍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니은 첨가가 되었는지 몰랐다 라는 거는, 그래서 내신을 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텐데, 내신을 안 했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대량으로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을 될 때 이렇게 니은 첨가가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응원 현상들을 보게 되면 좀 감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부족해갖고 이런 건 잘 틀렸다고 하거든요. 틀려보면 한번 이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법으로 나올 때는 보통 이론을 가지고 예시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시를 보고 이 이론을 다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공부 크로스로도 해야 돼요. 나중에 지나서는. 그러니까 1차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나중에는 2차로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시만 딱 보면 쭈루룩 떠올릴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이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이론을 예시로 적용하는 동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놓고 정리할 때는 이론은 쓰고 예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쭈룩 쓰고 이론을 써야 돼요. 이론은 당연히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어서 하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문법은 떠먹는 국어로 출발을 해서 읽고, 그 다음에 600제 또 문제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법 문제 기출 문제 되어 있는 것만 다 모아놓은 걸 풀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풀고 띄엄띄엄 한 번 풀고 한 번 띄엄띄엄 한 번 풀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익숙하면 일정 부분 까마봐도 이 내용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게 써주는데 이게 문법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이걸 읽는 시간이 줄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공부를 해놓으면 두 번째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예제만 보고 다시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으면, 일정 부분 해놓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 문법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싸그리 없애야 돼. 한두 개 문법을 계속 틀리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많이 틀려본 다음에 고쳐야 돼요. 자, 다음 거. 여기서 뭐 쭈루룩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말뜻을 구별하는, 요걸 딱 보고 소리의 작은 단, 이걸 뭐라고요? 말뜻을 구별하는, 이거를 최소 분별쌍이라고 해요. 기억나요? 네. 최소 분별쌍. 그 다음에 음운, 그럼 자음과 모음이 있죠? 모음에서 출발하죠. 아이에요. 모음에서 출발해서 소리가 나가다가 방해가 나면 방해, 장애가 있으면 방해, 장애, 자음이 되고, 이걸 합쳐서 두 개가 모음, 자음. 근데 우리나라의 글자를
한 글자를 만드는 말은 자모자예요. 자모자. 자모자인데 한 가지 방법은 모음만 되는 거. 하나는 자음 모음 되는 거. 또 하나는 모음 자음 되는 거. 또 하나는 자음 모음 자음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모자. 그래서 한 글자는 음절이라고 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문법 공부를 기초를 안 하면 이렇게 이응은 음문이 아니라 초성 이응은 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뭐 우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 문법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제 독학자 수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공부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이 기초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제 수능 봐?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수능 특강을 수능 기출을 5번 읽고 수능 특강을 7번 보고 수능 기출을 또 5번 본 다음에 수능을 완성을 하면서 이거를 읽어본 다음에 수능 기출을 읽고 이거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수능 기출에 나왔던 거 밖에는 몰라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 틀려요. 근데 점점 점수가 올라요. 모의고사 점수가. 왜 오를까요? 요거를 투자해서 이게 이제 6개월 걸렸거든요. 6개월 동안에 유형을 빠삭하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능에 나와 있는 수준에 있는 해설지 요새는 마더텅으로 한번 다 보고 수능 기출도 자이스토리로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을 명확하게 보니까 아 그래요. 80%는 나오는 문제가 나온대요.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죠? 뭐라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능은 뭐라고요? 80% 문제가 겹친다고. 70%에서 80%인데 그래. 70%의 문제가 겹친다고. 나오던 것만 나와. 똑같은 영역에서 범위에서 스타일로. 그러니까 정시를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이 문제가 정시에 나와? 안 나와? 수능에 나왔었어. 이런 유형이 이런 문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범위를 잡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화살표로. 뭐라고요? 수능 범위 측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수능의 범위. 이런 게 수능 스타일이다. 내신과 다르다. 라는 걸 빨리 캐치를 안 하면 내신처럼 공부하면 쓸데없는 거, 안 나오는 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시간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만 가능하면 고3 수능 기출부터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가 다 안 나갔다고 고2 거 푸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거 또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고2 거 풀고 고3 게 푸는 게 좋아요? 이거 3번 보는 게 나와요? 이거 2번 보고 이거 2번 보는 게 나아요? 이거 4번 보는 게 나아요? 뭐가 나을까요? 고3 거 4번 보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나중에 가르쳐요. 이걸 10회독 해야 돼요. 10회독. 보는 게 달라요. 점점. 이거 이거 오답 정리 끝나는 거 이거 30% 끝나는데. 오케이? 근데 애들이 몰라요. 뭐 기출문제를 10번이나 봐요. 한번 푸니까 다 배웠는데. 그게 아니죠.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틀린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로 다 바꾸기도 하고, 응용이나 변형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주제를, 구조를 놓기도 하고, 이거를 문제를 내면서 다른 문제를 더 출제를 하면, 이 문제와 문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근데 한꺼번에 시키면 애들이 못하니까 단계별로 시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이르다. 우러르다예요. 우러르다. 이건 이르라고. 근데 이르다, 이르니, 이르러 하면 러블 교칙이 되는데 이거는 우러르다잖아. 우러르고, 우러르니. 근데 탈락이야. 근데 여기다 어를 붙여서 리을이 추가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요거의 기본형. 뭐라고요? 기본형. 이게 문법 문제. 그러니까 뭐예요? 국어 문법 문제는 뭘 찾아야 돼요? 기본형. 서술어 기본형. 서술어는 형용사, 동사, 형동이가 있잖아요. 기본형부터 확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따져야 돼요. 그냥 변화만 따지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본형이 이건 우러르다다. 그리고 우러르고, 우러르니, 우러러, 우러르다. 우러르어. 의가 떨어졌구나. 근데 러가 하나 들어갔네. 그러면 우러르다 플러스 어가 됐네. 우러르다 플러스 어. 그래서 탈락이고. 의가 떨어진 거야. 의가 떨어지고 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규칙과 불규칙이 있을 때
불규칙 활용을 외우는 게 좋아요. 불규칙이 뭐뭐 있는지. 왜? 규칙 활용도 완전 규칙과 일정한 패턴으로 변형이 있는 규칙이 있어요. 불규칙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활용할 때 변화되는 모습, 스스로의 변화되는 모습에서 이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미거든요. 어미하고 이게 뭐뭐이다 이렇게 하면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근데 여기에 뭐뭐고 뭐 그러면 연결 어미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에 뭐뭐개 덮개 미음 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접사가 돼요. 접사와 조사와 어미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미면 요게 어근이에요. 뿌리근자. 여기 어간이에요. 줄기간자. 이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바뀌어요. 어간. 빠, 리을, 다예요. 근데 요 앞에 어미 앞에 그럼 이걸 어미를 뭐라고요? 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요 앞에 들어가는 거를 선어말어미래요. 존칭이나 시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워야 되거든요. 다 배운 다음에 규칙, 불규칙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따로 뽑아줘야 돼요. 정말 양이 많아서. 자,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하면 틀린 다음에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근이 접사랑 적인 거죠. 뭐라고요? 어근이 접사랑 적인 거예요. 어근은 뜻을 나타내주는 거고, 이 접사는 단어 개념에서 단식과 복식이 있죠. 운동에는. 그래서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식은 합쳐서 마음을 합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파괴돼가지고 따로따로 한 놈만 세고 한 놈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놈은 안 하고 한 놈은 하고 한 놈은 하고 한 놈은 안 하고, 이건 접두사, 이건 접미사. 그 접사.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단일어, 복합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접사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단어기 때문에 품사론이라고 해요. 문장은 통사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통사의 구조에 반복하면 문장 속에서 무슨 이렇게 되는 게 통사고, 이거는 품사고. 됐어요? 질문? 저 질문하면 질문부터 해요. 수업 안 하고. 질문 되게 좋아해요. 질문 안 하면 공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조사에는 처소는 장소. 처소, 장소, 출발점, 출처, 어딘지, 근거, 다 기원, 출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봤거든요. 보고 말았다 서술어를 봤으면 뭐 찾아야 돼요? 보고 말았다 서술어 보면 뭐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야 돼요. 나는 보고 말았다. 이해되세요? 항상 국어는 뭐라고요? 주어 찾고, 그 다음 뭐 찾아요? 서술어 찾고, 그 다음에 뭐 찾아요? 목적어 찾고, 아니면 부사어 찾고. 이해되세요? 순서가 이래요. 이거랑 영어랑 해석이 순서가 같네.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이 목적어를 수식하신 뒤에서 또 앞뒤에서 수식하고, 이렇게 영어 구조처럼 찾으면 실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국어의 복잡한 문장은 뭐처럼 해석하라고? 영어 어순처럼 해석해보라고. 그러면 점검을 다 하게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화살표. 그래도 잘 안 잡히면 거꾸로 해석해요. 체크했어. 뭐로? 3으로. 뭐로? 3으로. 뭐를? 선택지를. 뭐 들어서. 어떤 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요? 선택지를 3으로 체크했어.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거꾸로. 다시 어떻게 했는데요? 나타낸다. 뭐를? 주어를. 뭐가? 앞말이. 뭐라고? 나보고. 앞말이 주어를 나타낸다.
이렇게 거꾸로 가고 앞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앞으로 가면 통째로 읽어줘요. 자, 국사나 과학 원리나 어떤 문장이나 자,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하면 통째로 읽어준다. 이해돼? 그러니까 거꾸로 읽기로 분석하라고. 복잡한 문장. 그러면 육하원칙으로 다 해줘요. 그럼 뭘 가지고 했어요? 요 조사 가지고. 그죠? 네? 이해됐죠? 아, 복잡한 문제. 이게 언제예요? 멍 때려지고 시험 보면 멍하고 안 들어갈 때 있죠. 그때는 저걸로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딱딱딱딱 해서 육하원칙으로 정리가 되면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돌아가. 됐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보면 보고 말았다. 나는 무엇을 이만큼이죠. 무엇을 어디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되니까 명확해지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보면 그러니까 부사가 아닌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복이랑 선택지가 두 개로 있어. 거기에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 적으면 어떤 거에 집착해서 푸는 거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의 가치, 그 문제의 상황들,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먼저 구분하고 그죠? 영어처럼 주어 보고 서술어 보고 목적어 보고 그러면 명확해지잖아요 문장이. 맞지? 아까 내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하고 뭐라고요? 목적어하고의 이 관계라고. 법률 주체, 법률 객체, 법률 관계. 이거밖에 없다고. 그죠? 완결된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법 풀 때는. 됐나요? 자, 이렇게. 철수가 영희와 함께. 자, 함께니까. 철수가 영희와 함께니까. 영희와 함께. 철수가 영희와 함께니까 함께. 둘이 같이. 그죠? 가져왔다. 무엇을.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통째로 붙어 있으니까 통째의 한 단어고 이거는 들을 수 있는 무엇을 이 것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물건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이게 명사하고 이거 뭐라고요? 불완전 명사. 자, 갈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불완전 명사. 요게 꾸며져. 항상. 이게 뭐라고요? 관형어. 이거 뭐라고요? 관형격 어미. 가다를 리을로 해서. 이해되세요? 이게 필수 관형어를 필요해서 한다. 이 불완전 명사는. 필수 부사는 들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을 한다. 에게을 한다. 이렇게 쓸 때 에게.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 목적어. 수업을 한다. 선생님이 사과를 학생에게 주었다. 이렇게 썼다면 에게가 붙으면 간접 목적어. 인다이렉트 오브젝트에서 IO. 물건은 사물 물건은 그죠? 물건. 이렇게 소처럼 하고 이렇게 물건은 다이렉트 오브젝트 이렇게 쓰잖아요. 왜? 사과를 했으니까 을을 있으니까 직접적인 목적어 맞아. 근데 요거는 에게라고 썼잖아. 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도 목적어처럼 간접 목적어처럼 그럼 목적어잖아. 간접 목적어니까 사람에게도 간접 목적어라고 에게. 그죠? 그러면 이 에게를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간접 목적어란 말이 있냐 없냐? 없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간접 목적으로 안 하고 필수 부사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사다. 필수 부사. 왜? 목적어는 필수 성분이었으니까. 근데 부사는 필수 성분이 아니었어. 근데 이건 간접 목적어 기능이야. 우리나라에게라는 조사는. 그러니까 이건 필수 부사야. 필수 부사 들어봤죠?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거 나올 차례라 되게 많이. 필수 관형어. 리을. 불완전 명사는 필수 관형어를 필요로 한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간대. 응? 이게 어떤 것은, 또 여기에 뒤에 붙어 있는 숫자를
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쓰면 그러니까 뭐라고? 관형어 필수 불완전 명사가 되고 붙여서 쓰면 이게 조사가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문법을 해나가면서 불완전 명사는 앞에 뭐 갖고 있어야 돼요? 필수 관형어. 필수 관형어 갖고 있어야 돼요? 필수 관형어. 그럼 간대라고 하면 간도 필수 관형어예요? 아 간대를 이렇게 꾸며주면 간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럼 저 간이 필수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간대 갔던 대 관형어예요. 니은이 관형격 어입니다. 아니야? 떨어져 있지. 그러면 꾸며주는 거야 관형어로. 근데 간대 이렇게 완전 붙잖아.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의미를 얘기해. 이해되세요? 자, 어쨌든 여기만 봐서 다음에 예제 나오는 것도 하고 들것 그냥 하나의 사물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다치면 이렇게 드는 거 있지. 여기 눕는 거. 이게 들것이에요. 이거는 들것. 내가 들고 있을 여러 물건들 이런 뜻이야. 자,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갈 수 있다. 이 수를 갈 수 있다.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뭔가를 바꿔서 이 수는 방법, 아니면 요령, 아니면 이런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들 것이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물건들.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먹을 것, 이렇게 들 것 대신 하면. 이해되세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들 것. 먹을 것을 이걸로 합치면 막, 먹것이라는 제품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저 들것 할 때 들은 뭐예요? 요 들것? 들다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뭔가 이 것이라는 것이라는 단어로 해서 들은 물건, 들기 위한 물건 이라는 합성어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들 것은 하나의 그냥 단어라고, 합성어라고. 큰 들것처럼 단어 자체가 다른 문장 성분의 꾸밈을 받지만 그러면 이 들것은 이렇게 버리고 가요. 큰 들것, 작은 들것, 그죠? 사람들, 이렇게 뭐 위생용 들것,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들것은 일부인 들은 다른 문장에 꾸미는 들것, 이 것을 끊어주는 거야. 이 들은 무슨 들 이렇게 안 된다.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합성어 들 것은 일부가 다른 문장에 꾸밈을 받을 수 없어. 합성어 들 것은 일부가 요걸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써 있는 거야. 뭐냐면 이 들 것은 드는 물건에서 이걸 꾸며주는 거야. 관형어로. 그치? 용도나 이런 거로. 근데 이건 들 것은 뭐라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자체가 단어라고.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관련되고 나올 만한 것들 떠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오면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문장이 있는데 문장에는 두 가지 있죠. 그죠? 그냥 한 문장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뭐라고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관형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기초를 했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요거는 안겼다 그러고 팔로 이 사람이 안았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아는 사람, 이거는 안긴 사람. 그래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아는 사람은 밖에서 큰 거야. 주어 동사가. 안긴 문장은 속 안에 들어가서 작은 거야. 그래서 안긴 문장, 요게 안긴 문장, 그죠? 요게 아는 문장. 안은 문장, 안긴 문장.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는 보다. 그래서 달을 띄고 기자를 붙이든지 미음을 붙이면 복이나 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기와 미음을 명사 형태로 전성,
품사를 전성, 굴려서 성격을 바뀌어주는 어미라고 그래요. 명사형 전성어미. 자, 목적격 조사는 격조사는 자격이야. 주어가 목적어를 때렸다. 그러면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 둘 다 어색했네,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 난리 났지.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 쟤 뭐 잘못해서 그랬지. 근데 요즘은 둘 다 난리 나지. 부모가 자녀를 때렸다. 근데 신고할 수 있대, 이제. 자, 그러니까, 주어가,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는 을르리냐, 은는이가냐, 을르리냐에 따라서, 이게 목적격, 을르를 붙여, 이 뒤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목적어로 확정되는 거야. 선생과 학생과 상관없이 격조사야. 그 자격을 주는 거야. 목적어라는 자격을 주는 조사야. 주격조사는 은는이가, 목적격조사는 을를.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선생이 학생이 되다. 그럼 이가 되잖아. 이거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요거는 보어이고, 이거는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다. 이렇게 되고. 또 부사에서 학교에 가다 그러면 애는 처속격조사다 이런 말도 쓰고 부사격조사다 이런 말도 쓰고 또 이것도 다 공부해야죠. 요거 물어보다니까 기초 안 했다는 거죠. 다 한 개만 있으면 단어, 2개 이상이 있으면 구. 근데 제가 무조건 문장은 완결성으로 주어, 그죠? 목적어, 서술어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죠?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 앞에 거는 주절, 이 뒤에는 서술절, 주어만 주절, 나머지는 다 서술절이라고 그래. 그랬을 때 주어, 서술어가 다 있어. 어떤 이 단어들 덩어리 안에서 2개 이상 안에서. 그랬을 때는 주어,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절. 왜 절이야? 이어진 문장에선 주어, 서술어. 문장 안 끝났잖아.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문장이 안 끝나는 거야. 콤마가 있으면. 문장을 끝내는 방법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컴마는 끝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생각막이야. 절, 맞이절. 됐어요? 요거는 뭐야? 구야, 구. 그러면 주어구, 서술구, 명사구 이게 다양하게 써요.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안 끝났다 그럼 절이라고 그러고. 절. 됐죠? 주격조사도 은는이가. 이렇게 기본 질문 이렇게 써주면 해주지만 다 명확하게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될까요, 제가? 문법 뽑아주겠죠. 50페이지. 이거 다 읽으라고. 이런 질문을 할 거면 이거 다시 읽어 하면서 50페이지 문법 뽑아주겠죠, 이론. 근데 이론 뽑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또 문제 100페이지 뽑아주겠죠. 문제 100페이지 다 풀어와, 이렇게. 그럼 그 다 풀 때까지 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해설지 이거 보면서 아어개지고 부사형 어미, 부사 형태를 만드는 어미야, 아어개지고. 부사절 여기에 안겨있지만 리을 이상은 표지가 검은색이 잘 안긴 문장 서술절로 적절하지 않음 어떻게 풀어야할지도 해설지도 기본 정도 이해 안 된다. 이거 다 모르면 이거 다 모르지, 그죠? 해볼까요? 나는 하고 뭐 찾아야겠어? 나는 뭐라고요? 서술어는 기다렸다. 근데 뭐를 기다려? 그래서 영어 독해를 많이 하면 나는 갔다. 어디에 갔어? 궁금하잖아. 나는 먹었다. 뭘 먹었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그 다음 게 궁금해져. 그러면서 생각을 완성시키는 게 영어 해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재밌는데. 자꾸 생각이 완성되고 팍팍팍팍 명확해져. 막 읽을수록. 그냥 재미있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까지 목적어잖아요. 나는 간단하게 기다렸다. 그러면 이 전체는 목적절이겠죠. 근데 뭐가?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손님이 이게 주어져. 또 나간다. 그죠? 나간다. 근데 을을이라고 했죠. 을을. 요 을은 목적어죠. 목적어 앞에 주목보자기 영어도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자기는 다 명사가 주목보자기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명사야 돼요. 그러면 명사절이에요. 요 기가 있어요. 빨리 나가기. 그래서 이걸 명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명사 전성어미로. 근데 서술어가, 나가다는 서술어가 명사로 된 거예요. 빨리 나가기. 근데 이 주어는 이 서술어와 관련되고 이 서술어를
이렇게 목적절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가 있는 목적절로 만들기 위해서, 절이잖아요. 주어사설가 있으니까. 이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쓴 거예요. 왜? 이 목적절에는 명사만 목적절이 되니까.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쓴 거예요. 본인은 이걸 알아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은 다시 해줘야겠죠. 왜요? 아니, 한 문제를 하려고 다 설명해야 되니까. 자, 다시. 이건 주어는 뭐라고요? 언니가. 또 이거는? 멋졌다. 근데 뭐 정말 멋졌다. 이거 부사죠. 부사는 뭐예요? 부속적인 살덩어리예요.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고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냥 뼈대는 필수 성분인데 뼈에 살처럼 붙어있는 거라 떼어내도 돼요. 근데 디테일한 뉘앙스 안 내고 뼈만 남으면 강시 같겠죠. 완전히. 이해됐죠? 뼈대만 남으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덕지덕지 살이 붙으면 좀비나 구글 뭐 이렇게 되고 어쨌든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그런데 멋졌다. 여기서 근데 주어가 언니예요? 어디가? 언니가 찍었다네. 사진이 멋졌다네. 그죠? 맞아요. 사진이 멋졌다. 사진은 멋졌다. 구도가 멋졌다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어네요. 구도가 멋졌다. 사진은 언니가 찍었다. 무엇을? 여기다. 사진은, 이게 사진을 찍었다네요. 그죠? 그런데 언니가 찍었다. 이거 서술어고, 그죠? 언니가 찍었다. 무엇을? 이렇게 돼서 요게 한 문장이 되는데 사실은 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구도가 멋졌다. 사진이 멋졌다 되고 구도가 멋졌다고 해야 되겠죠. 사진으로 해서 요거를 구도를 꾸미고 싶었어. 이 사진, 구도. 언니가 찍은 사진으로. 그래서 이거는 관형격 조사가 되겠네. 관형으로 이렇게. 그럼 관형절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결국은 어쨌든 다시 주어가 사진이에요, 구도예요? 구도가 멋졌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서술어는 총서술어죠. 근데 사진이 멋지는데 이 사진의 구도가 멋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그럼 관형절 부서고. 아닌 거예요? 네, 관형절. 그 관형절이 언니가 찍은까지예요? 네. 언니가 찍은 사진까지예요? 언니가 찍은 사진까지겠다. 근데 실제로는 요 안에서는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언니가 찍었다. 무엇을 나와야 되잖아요. 안긴 문장이 두 개예요? 아니죠. 언니가 찍은 사진을.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한데 을을 생략하고 찍었다. 언니가 찍었다로 쓸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은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 사진이 있는데 언니가 찍었다.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꾸며지는 거죠. 언니가 찍은 사진에서. 그렇지만 이 문장이 변형된 것이고 원래 기본 형태는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목적어, 이 사진을 목적어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목적어를 설명하고 싶어. 목적어 안에 있는 구도를. 그래서 바꿨죠. 이 어순을.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해서 언니가 찍은 사진으로. 됐죠? 왜 그러냐면 언니가 찍었다. 그럼 뭘 찍었어?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됐어요? 요 절로 또 여기 사진을 설명했죠. 그럼 목적어가 이 사진이 중복되니까 요 위에 있는 목적어를 생략해야죠.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이 언니가 찍은 사진이라는 요거를 가지고 구도를 꾸몄죠. 자, 언니가 찍은 사진은 정말 멋졌다. 구도가 멋졌다. 해도 되는데 요걸 주어로, 이걸 주어로, 네 의견은 이걸 주어라고 이걸 서술어로 하자는 거잖아. 그죠? 그럼 구도가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구도가 멋졌다. 구도가 멋졌다. 이렇게 서술자로 남깁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어 서술어고 요거 전체를 주어로 보면 서술자로 남긴 문장이 되지. 근데 나는 언니가 찍은 사진의 구도가 정말 멋졌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이 은이라고 썼지만 의라는 관형격 조사처럼 해야 구도가 멋졌다 이렇게 구도로 초점이 더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보면 언니가 찍은 사진은 구도가 멋졌다. 구도가 멋졌다. 언니가 찍은 사진은 하면 보통 이렇게 서술적으로 썼을 때 나는 여기에서 서술적으로 썼을 때 이거랑 이걸 했을 때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의 구도 요걸 축중해서 구도가 멋진 걸 초점으로 안 하고 요게 초점이 돼버리거든. 요걸 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없었을 때 이게 서술적으로 아는 문장 하나 찾으면 되는데 요 서술적으로 아는 문장의 특색보다 이렇게 이걸 주어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거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진달래가 뭐라고요? 피었다. 여러분 피었다죠? 빛깔이 곱다. 그죠? 어떻게 피었냐? 이게 부사절이죠. 빛깔이 곱다. 이거는 뭐예요? 책은 이렇게 표지가 검은색이다. 이렇게 하면 서술적으로 돼야 돼요. 책상 위에 책 이렇게 서술했지만 표지가 검은색 이렇게 서술적 고유에서 책은 하고 이걸 다시 설명할 때 서술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위에처럼 이것까지 서술적으로 하기에는 구도가 멋지다. 사진은 구도가 멋지다. 가능할 수도 있다. 맞대. 서술적으로 만드는 문장 이것도 됐죠? 그가 뭐라고요? 그가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죠?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가 이름을 숨겼다. 그가 밝혀졌다는 아니잖아. 그가 밝혀졌다.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죠? 그가 이름을 숨겼다.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 기부자를 꾸며주는 관형문장.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거를 전부 다 연습해가지고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이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기출문제를 몇 문제 이걸 풀었다고 다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보면 빛깔이 곱다. 제일 처음에 뭐 찾으려고요? 주어가 빛날래가 피었다. 그래서 어떻게 피었어? 피었으니까 그냥 곱게 피었어요. 뭐가 곱다? 빛깔이 곱다. 근데 이 개로 부사를 만드는 거 아오개지고 그래서 넣어서 부사절 주어하고 또 서술절이 되니까 형용사 빛깔이 곱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요거는 서술절 힘으로 적절하지 않아. 요거 책은 표지가 검은색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이걸 주절이라고 그러고 이걸 서술절이라고 하니까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주어하고 주어 서술어가 있어서 이걸 통째로 서술어로 써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책상 위에 책 하면 그냥 이걸 책을 꾸며준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기본 문법을 다시 줘야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 문법 몇 개일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모의고사 몇 개 정도 나와요 문법? 몇 문제 나와요? 5문제? 4문제, 5문제 그죠? 4문제. 근데 보통은 애들이 한 2-3개 맞고 하나 틀리면 우선순위 상에서 그 하나를 더 맞아야 된다. 2등급에서 1등급 갔다니까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데는 필요한데 처음에 뭐 비문학도 잡고 접근하는 방법도 받고 프리법을 잡으면 이걸 주면 되는데 문법을 주면 한 달이야. 아무도 못해. 그냥 그거 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찍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비중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